저는 이제 한반도 평화번영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연구소의 서명은 남북한 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기업에서 현재 리스크 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예쁜 두 딸의 엄마이고 김영덕 소장님의 부인입니다. 저는 이 가족 첫째이자 현재 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교 3학년입니다. 경제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하고 있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한 살 어린 막내 영주입니다. 지난 여름방학 때 오. 갔다가 이제 겨울방학 때 들어온 거니까 한 5개월 만에 보내요. 평소에도 그러면은 그 정도 텀으로 보시게 되나요? 요즘 대학을 또 그쪽으로 가시게 되고 나서부터는? 그렇죠. 예. 방학 대학생 되고 때만 나서. 이렇게 예, 들어오는? 예. 되게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사실 이번에 근래 생신이셨잖아요. 예. 그래서 또 들어오신 것도 있나 싶어요. 이게 지금 뭐 그걸 맞춰서 또 있고, 그러니까 생일 때문에 조금 먼저 온 건 있겠죠. 우리 작은 딸은 이집트 여행 중이었으니까. 이집트. 그러니까 이제 큰 딸은 이제 교환학생을 뉴욕 그 대학교 번교에 갔었으니까 거기서 한 학기를 보냈으니까 뭐 거기 맞춰서 들어온 거고요. 근데 고등학교도 같이 나왔으니까 뭐 간혹가다 웃긴 얘기 하더라도 뭐 고등학교 얘기면은 아는 사람이 언니밖에 없으니까 언니랑 얘기하는 것도 편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따님은 소장님 닮았고 작은 따님은 어머님 닮으셨네요. 네, 맞아요. 되게 불만인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아빠 닮아 잘 살아.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간 이동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보여요, 삶에서.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나왔더라면 지금 비권 체제가 저런 방식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기 세계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잖아요. 북한 주민 대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선진국일수록 그런 것들이 다 오픈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우리 딸들이 좀 더 대한민국도 국제화되는 나라로 지금 가고 있고 그 방향에 맞게 좀 더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뭐 내 딸들이 내가 할 수 있으면 같이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한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중국 대륙을 2번 돌았거든요. 19살 때. 여기 오는 과정 속에서. 그 베트남까지 갔었고 홍콩을 가서 넘어왔잖아요. 그 다 밀항이고 탈옥이에요. 몇 번씩. 근데 그때 느낀 경험으로 보니까 책으로만 봤던 내가 세계 지리하고 실제 내 필드에 나와서 세계 지리 경험은 많이 달라요. 근데 그 삶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승하더라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제 딸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근데 뭐 실제 그런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딸들하고 같이 가는 게 당연하게 생각한 거죠. 근데 되게 어렸을 때는 솔직히 막 멀리 보거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혼자 이집트를 배낭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막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막 오래 걸어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막 되게 편의적인, 한국이 되게 편리하잖아요. 지하철도 있고 막 에어컨도 다 돼 있고 막 이런 거에서 익숙하니까 뭔가 여행을 가면은 그거랑 비슷하게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렸을 땐 되게 막 내가 이렇게 많이 걸어 다녀야 돼? 아빠 우리 언제 호텔 들어가? 막 이런 느낌인데 살짝 커서 실제로 여행을 다녀보면은 그렇게 뭔가 현지 문화를 경험하고 하는 게 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데 그거를 아마 어렸을 때 안 했으면은 지금도 아마 그렇게 여행을 못 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하는 여행 방식도 많이 다르고 실제로 여행을 했을 때 배우는 것도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년 이상 갔으면 결혼을 못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그 연애를 계속 길게 한다는 게 막 그것도 진을 빠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저는 처음에 아내를 만났을 때 대학 다니면 다 남자 여자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남자는 여성에 관심이고 여성은 남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원래 그게 정상적인 거고. 저는 제 아내를 처음에 만났을 때 저 여자는 결혼할 여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쭉 그냥 결혼할 여자로 생각하고 연애를 3년 한 거죠. 동아리 방에 그 1시쯤 돼서 있었는데 밥 먹을 사람 이렇게 물어봤고 1시면 좀 점심시간 지났을 때 밥 먹을 사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동아리가 무슨 동아리였어요? IVF 동아들, 기독교 예, 동아리. 기독교 아, 동아리였거든요. 동아리야. 밥 먹을 사람 이렇게 했는데 들어서면서 얘기를 했는데 다들 밥을 먹은 거예요. 근데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같이 밥 먹으러 간대요. 근데 뭐 같은 동아리 사람이니까 네.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으러 그렇게 나갔거든요. 그랬는데 원래 저희 또래보다 나이가 많아서 학교에 왔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약간은 아저씨 같은 느낌? 그리고 경험이 학생 오빠. 예, 그러니까 경험이 되게 제가 그때 2학년이었을 때였으니까 그러면서 자꾸 여러 번 계속 만나게 됐어요. 같이 밥도 먹고 뭐 영화 보러 가기도 하고 뭐 연극 보러 가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정말 좋은 티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는 티를 많이 내더라고요. 왜냐면 지하철 사람들 엄청 많은데 이렇게 가는데도 막 예쁘다고 자꾸 사진 찍고 어이구. 영화관에서도 영화도 안 끝났는데 막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와서 사진 찍고 막 이러면서 아니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처음 남자 친구인 거예요. 근데 이쪽에 워낙 경험이 많으니까 놀리기도 엄청 많이 놀렸어요, 저를. 한 번은 둘이 춘천에 있는 등산을 갔는데 저쪽 넘어가 북한이라는 거예요. 자기랑 같이 북한 가재요. 북한 가자고? 왜요? 북한을 왜 가요? 그러니까 북한에 가면 잘 살 수 있대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못 살아서가 아니라 자기는 형제들도 다 저기 있고 저기 가서 자기는 정말 고생 안 시키고 잘 살 자신인데 나는 갈 건데 같이 가자고. 아이고. 그런데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저렇게 넘으면 북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앉아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인사도 못하고 왔다고 한 30분을 펑펑펑 울고서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가야겠다라고 이 사람하고 나는 평생을 살 거니까 가야겠다 생각해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가겠다고 그렇게 1시간 정도 더 가니까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북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보면 정말 가진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부모나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감도 높고 자신감이 있어서 무엇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신뢰가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춘천 소양댐에 가면 어봉산이라고 있어. 청평사 들어가면 어봉산이라고 있어요. 올라가는데 사실은 그때 시험에 들게 한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그래도 따라오면 이 사람은 내 여자인 거죠. 그래서 그거 유치한 거지만 저는 여기서 결혼할 여자는 변동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번 시험해 보니 진짜 따라갈까 이 여자는 결혼해야 돼. 더 확신했죠. 그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의 테스트. 그다음에 뭐 내려와서 이거는 이 여자는 결혼해야겠다 생각했고 그 한 1년 후에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결혼한 여자하고는 평생 가야 되는데 이 체인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동이 있는 여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좋아해야 되잖아. 근데 그 시험 알아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북한에 갈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북한 따라가겠다면 그러면 날 좋아하는 거잖아. 테스트 완전 통과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결혼한 거고요. 제가 봤으면 덜 독립적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보호하려는 본능이 오히려 아빠들보다 더 많이 강해서 그만큼 강하게 못 키웠을 것 같아요. 얘네들 등산하는 거라든지 뭐 스포츠 배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빠가 훨씬 더 잘 리드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회사 생활하고 공부하고 하느냐고 얘네들하고 많이 시간을 못 보낸 부분들이 있는데 다행히 아빠가 잘 케어하고 뭐 그래서 독립적이고 또 책임감 있게 이렇게 잘 큰 것 같아서 늘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어렸을 때는 아빠랑 더 친했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은 엄마랑 더 친해요. 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자기가 못 가진 장점, 그러니까 단점과 장점을 서로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 같고 다행히 이제 제 아내는 보통 여자들하고 좀 달라요. 그런 게 있고 저는 사실 모든 게 부족한 데서 출발했으니까 뭐든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 많죠. 네. 남한하고 시대 격차가 40년 정도 난다고 보거든요. 저는 40년 전에 한국 사회하고 지금 한국 사회하고 조화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1980년대 기준으로 지금 2020년대 한국 사람들하고 만나보면
이건 굉장히 물과 기름일걸요. 그런 거랑 같은 거로 이해하시면 되게 좋은 것 같고. 다만 이제 북에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미 이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좀 더 이쪽 먼저 사는 사람들이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대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또 정착이 용이하고 그 사람들이 잘 정착해야 우리 사회에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잘 못 정착하면 우리 사회에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 있고 개별적으로 볼 때는 사람도 사람 나름입니다. 저도 사회생활 해봅니다만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걸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긍정적인 걸 봐야지. 그 다른 거를 어떻게 조화를 잘 해내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 거예요. 근데 저는 남북한이 그 다른 거를 잘 조화하는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상호 유익이 되는 점을 찾아가는 게 지혜라고 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통일이 아니고 플러스 통일이 되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제 아내는 서울에서 태어난 중산층 가정의 여자예요. 저는 북한에서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생사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여기 온 사람이고 그 중국 옛날엔 데리고 한 번 돌으려면 기차로 24시간 타야 갔습니다. 그 24시간이 뭐예요? 일주일을 갔어요, 옛날엔. 옛날 기차로는. 지금은 이틀이면 중국 대륙을 횡단합니다. 그때는 일주일을 기차 타고 가야 돼. 끝에까지 갔어요. 그걸 제가 2번 도는 사람이에요. 그 도망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그냥 돌았겠어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뭐 말도 한마디 안 통하는 데서. 근데 그 과정을 거친 사람하고 조화를 내면은 저도 빠르게 제 아내를 살폈겠죠. 제 아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빨리 분류해야 되는 거. 근데 제 아내는 원래 또 착한 여자라서 싫어하는 걸 잘 안 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조화가 됐으니까 맞춰서 가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이 단점만 자꾸 보기 시작하면 뭐 이거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나만 사람끼리도 안 맞는데. 초등학교 때는 왕따까지는 아닌데 놀리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내가 별로 부정적인 인식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아빠 북한에서 왔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했는데 너 그때는 이제 막 북한 사람도 욕할 듯. 근데 오히려 이제 한국에서 나갈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한국인이 아닌 친구한테 우리 아빠 북한에서 왔어. 너네 아빠 북한에서 와서 완전 신기하다. 막 살짝 이렇게 막 되게 궁금해하고 어떻게 탈북했는지 물어보고 막 되게 신기해하고 더 알고 싶어하고 흥미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친구가 아닌 경우에. 근데 뭐 한국 친구여도 사람이나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도 다 다르기도 하고 해서 근데 막 불편하거나 이걸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느낀 적은 거의 그냥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아빠 실은 범죄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나라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일단 초등학교 때는 막 부모님 고향을 얘기할 일이 없었던 것 같고 그 나중에 대학 가고 고등학교 때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그냥 신기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거기서 여기까지 넘어오셨고 뭐 아빠가 지금 북한에서 뭐 정치적으로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넘어와서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친구들이 딱히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딱히 뭐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요. 근데 그건 보통 걔네들도 그냥 뉴스 보고 막 이렇게 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정도. 한반도가 한 단계 더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푸시로 이제 통일이 되면 좋은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한민족이긴 한데 한민족이라고 해도 우리가 같은 인종이고 나라는 근데 다르다. 이제 딱 각각 다르다. 국기도 다 다르고 하니까 뭐 굳이 통일을 그 경제적 차이를 고려하고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그냥 경제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의 눈으로만 봐도 이제 필리핀에서도 살아봤잖아요. 근데 필리핀에 한국 사람들이 일을 하러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러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북한과 개방이 됐을 때 값싼 노동력이 풀릴 거고 뭐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좋게 보면 좋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민족이란 생각이 거의 이제 어려질수록 더 동떨어지잖아요. 이제 6.25 전쟁이란 교과서에만 있는 것이고 정말 그래서 한민족이라는 그런 개념자가 살아니까 그냥 다른 나라 사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 때문에 왜 우리가 피해를 입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는 아버지가 북한 이주민이시다 보니까 막 다른 민족이다 이런
거를 서서히 안 느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그런 점점이 없을 경우 그런 걸 더더욱 느꼈을 텐데 그런 걸 안 느끼니까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한국이 이제 제 고향이에요. 그건 뭐 이제는 바꿀 수 없는 거죠.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면은 사실 이제 후반부로 들어온 거고 완벽하게 후반부로 들어온 거고 이제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사는 시간보다 10년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인 거고. 저는 뭐 북한도 제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한국도 제 고향이라 생각해요. 왜냐면 태어나서 자라서 20살까지 살았으면 그 형 친구들이 다 남아 있잖아요. 더군다나 뭐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이제 다시 돌아간다 이래도 저한테 돌멩이 던질 사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내가 못할 짓을 하고 온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북한도 고향이라 생각하고. 다만 이제 남한에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사는 남한이 좀 더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계속 지속 번영하길 바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도. 그래야 우리 세대 통일이 안 돼도 다음 세대라도 될 거 아니에요. 그 제안이고 또 딴 사람이 그걸 저 같은 역할을 계속 감당해 주면 저 통일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구려사, 이게 사 잘 아시겠지만 고구려사 그리고 고려 한 474년인가 그 조선 500년 고구려까지 합치면은 거의 고구려는 뭐 충주까지만 우리 땅이었으니까 뭐 완전히 한반도 전체를 한민족으로 살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한 1500에서 2000년은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 살았거든요. 중간에 헤어졌다 붙였다 했지만 그 고구려, 고려, 조선이 합치면 한 1500년 이상을 같은 민족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70년 별거 아니에요. 1500년에 비하면. 그러니까 한 100년, 200년 분열됐다가도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누가 계속 감당하다 보면 통일이 되겠죠. 그래서 딸들이 뭐 살아갈 땅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 딸 다음 세대도 또 살아야 되니까 언젠가 통일이 되는 방향 우리가 노력해 가야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제 아까 남녀관계나 국가관계나 비슷한 게요. 국가관계도 성숙한 국가관계끼리 잘 안 싸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치관 이런 게 다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충돌이 가져다 부작용이 더 잘 알기 때문에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남녀관계, 힘의 관계로 봤을 때는 완전히 상대가 아닌 거예요, 원래부터가. 그죠? 근데 뭐 사회적 관계, 뭐 가족 관계 다 고민해보면 이게 갈등하는 게 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남북한 관계도 그런 취지로서 생각하면 좀 더 사고를 바꿔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힘이 강력한 나라거든요. 네. 우리나라를 한국 사람은 자기 힘의 무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10번째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북한이 몇 번째 나라죠? 156인 것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 대등하게 성숙하게 좀 대할 필요가 있어요. 150번째 뒤로 넘어간 나라하고 뭐 이렇게 같이 부딪혀요. 그것도 같으니까 부딪히는 거지. 성숙하게 잘 조율해 가는 과정 속에서 뭘 주고받을지를 잘 고민해야죠. 주고받을지. 그러면은 서로 필요를 충족하면서 잘 유지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통일을 하자고 해서 통일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관계를 좋게 유지시켜 나가다 보면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막 통일을 부르짖을 필요가 없고 그건 오히려 서로 부작용밖에 없어요. 그냥 같이 공존하는 노력들을 하다 보면 통일이 되는 거죠. 근데 뭐 남녀 관계도 이게 같이 공존 잘 지내보려다 보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다 이런 거 아닌가요? 다 그런 거예요. 먼저 간 사람들은 뒤로 오는 사람들을 잘 살펴야지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개인적 삶도 그런데 국가도 그런 거죠. 관계할 때. 먼저 우리가 경험했고 성공의 나라잖아요. 남쪽이. 그러면 성숙하게 북한을 잘 리딩해야죠. 그러다 보면 통합은 늘 훗날에 저절로 되는 거지 부수적으로 되는 거지 통일하자 그런다고 통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잘 감당해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통일되고 통일되면 뭐 당연히 나은 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장기적 계획으로 설정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단기 우선 잘 지내보는 관계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